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 1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400만원대로 월요일 화요일 양봉을 나름 보여주면서 소폭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반등할 동안에도 이더리움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보다도 반등의 폭이 이더리움이 좀 더 이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화끈하게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화끈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주 목요일 9월 11일에 잡혀있는 이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나던지 조금 해소가 돼야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가격을 조금 계속적으로 눌러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CPI 이후의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 쪽으로 방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CPI가 일단 추세를 보시면 2.3 찍고 나서 요게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연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2.3을 찍고 나서 2.4, 2.7까지 올랐고 저번 달에도 2.7. 다만 이제 2.8을 예측을 했는데 2.7을 나왔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분위기는 좋았었거든요. 다만 2.7에서 다시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건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8 정도 나오게 되면 조금 선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2.9에서 한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좀 쇼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 뒤이어서 그 다음 주 9월 17일이죠. 수요일에는 또 FOMC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만약에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금리 인하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9월 11일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들에 대한 이 두 가지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는 일단 9월 11일 전까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눌림 현상,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구간이 조금 지속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9월 11일 CPI가 만약에 선방을 했다, 2.7 전달 대비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든지 조금 한 2.8 정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직 시장 예측치도 안 나왔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CPI에 대한 시장 예측치가 나옵니다. 시장 예측이 만약에 안 좋다, 3%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시장을 조금 단기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예측했다가 만약에 2.8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상방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다음 주 이 마켓에서의 어떤 시장 주요 이제 투자 은행들에 대한 이번 9월 11일에 대한 CPI 예측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좀 V자 반등이 화끈하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 V자 반등, 그러니까 전 반등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왔다가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 124K를 찍을 때는 약 11% 정도 저점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눌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비슷한 수준의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점을 낮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쭉 저점이 낮아졌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20K 부근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한 11%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19에서 120K 12만 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지점이긴 합니다. 다만 이 CPI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CPI가 9월 11일에 좋게 나왔다, 전달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말의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지표를 조금 최대한 좀 좋게 어느 정도 발표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 반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흐름, CPI가 1번입니다. 1번 시나리오, CPI가 다음 주에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차트를 많이 눌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다음 주까지 좀 주춤주춤 하다가 특히 주말에 한 번 더 저점 이런 식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9월 11일 기점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대로 된 반등을 좀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저점 깨고 또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저점을 또 한 번은 깨고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전 이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는데 한 번도 이전에 올렸을 때 고점 자리를 지금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세대로 쭉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일단 요 자리 114K를 찍어주는 흐름이 1차적으로 조금 필요한 요소입니다. 제대로 된 반등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아직까지 좀 못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14K를 찍어줘야 어느 정도 조금 골파기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CPI가 좋게 나왔을 때 시나리오고, CPI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불반등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밀린다 해도 9월 11일에 CPI 좋게 나왔다, 그럼 쭉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9월 이제 잔여 기간 동안은 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최종 관문입니다. 9월 17일이 FOMC에서 금리를 내리기 위한,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9월 17일 이번 FOMC, 역사적으로 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FOMC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91%의 확률로 25bp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기 또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드의 행보라든지 데이터상으로도 이번에 9월 17일 FOMC에서는 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정배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90% 이상의 확률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던지 간에 9월 17일부터는 시장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전에 CPI라는 최종 관문이 하나 있다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CPI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 뭐 롱 입장, 상승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CPI가 좋게 나오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CPI 데이터는 늘 그랬듯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예측치랑 조금 맞춰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예측치보다 낮으면 호재, 예측치보다 높으면 악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 CPI가 실제 나오는 이 실제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측치부터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치가 그냥 3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바로 시장 충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2.9 이렇게 나오면 또 불반등, 이런 식의 변동성이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경우 3, 3.1, 막 쇼크 3.2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3자를 보게 되는 순간에 조금 시장은 쇼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점 갱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07.2K를 찍고 지금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4시간봉 보시면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이전에 이제 고점 자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114K까지 한번 이제 뚫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골파기는 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골파기, 이전에 고점 자리를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 118K 정도를 그 다음에 먹어주는 흐름,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다시 추세를 크게 좀 돌릴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요 투자 은행에서 발표하는 CPI 예측치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예측치는 안 좋았지만 본 흐름 CPI 막상 발표하는 CPI가 좋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추세 반전이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 CPI가 좋게 나올 것이냐 안 좋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CPI 기점으로 해가지고 9월 11일부터 올라갈 것이냐 한번 꺾고 올라갈 것이냐, 결국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빠지더라도 이 10만 달러 선 여기서 한번 밀리더라도 지금 한 104K 정도에서는 바닥이 잡히고 올라가 줄 수 있는 그 정도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많이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반등의 각을 보는 게 추가 하락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움직임, 뭐 월화수 뭐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반등의 폭도 잦고 뭐 확실한 재료도 없는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이 CPI에 대한 조금 불안감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왜 화끈하게 못 올라가냐? CPI가 조금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일단 시장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PI 이후에는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와도 여러분, 저는 어차피 9월 17일에 금리를 25bp 정도는 인하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은 확률이 없지만 지금 25bp를 내릴 것이나 동결할 것이냐의 기로지만 이게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지수에 따라서 여기에 50bp 인하 확률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시장은 반등할 재료로서 50bp 비컷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9월 초중반 부분에 이 CPI와 FOMC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고, 만에 하나 9월 17일 FOMC에서 50bp, 0.5bp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또 반등을 할 수가 있겠다.
지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성향상 이런 식으로 계속 연준에 압박 넣다 보면은 그만큼 또 시장이 많이 참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 안 하면서 지금 상반기부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비트코인도 계속 지금 신고가 찍고 쭉쭉 눌렸는데 그게 한 번에 이제 발산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월 11일 이 CPI에 대한 CPI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강하게 위쪽으로 발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많이 이제 떨어진 구간에서 나름 소폭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악의 시나리오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저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두고 롱을 좀 진입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그런 가능성도 뭐 없진 않지만 저점 한번 갱신하고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폭을 두고 한 10만 달러 선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조금 진입을 해보는 전략이 지금 저점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전략으로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반등세가 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 이틀간 비트코인은 2% 이상 올려줬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거의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떨어지고 나서 이 크게 이제 반등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추가 하락도 없는 말 그대로 지금 눈치를 보는 거죠.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거냐 한 번 더 저점 깨고 올릴 거냐의 기로에 좀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심플하게 이 차트를 놓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3일봉입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주었던 요 자리죠. 결과적으로 이 4,060달러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리는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또 위쪽으로 올리면서 이제 신고가의 랠리를 좀 펼쳐줄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사라진 거는 아니다. 4,062타를 하지 않는 한 위쪽으로 조금 더 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름 지금 그래도 이 4,200선은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4,200선도 굉장히 중요한 조금 생명선이고 요 당시에도 굉장히 강하게 쏘아 올렸던 시작점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식으로 거의 근접한 자리에 오게 되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깨고 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주요 4,200선에 대한 요 자리 유동성을 한번 깨고 지금 그래도 저점을 한번 깨고 나서는 소폭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저점 깨고 나면은 한번 반등 자리 짧게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4,060선 이제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반등 조금 더 크게 볼만하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CPI 좀 보고 혹은 CPI 전에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3,800선까지 막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3,350선 이런 자리에서의 조금 대규모 반등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좀 꺾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는 조금 산을 그리고 내려가는 추세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5,000달러, 6,000달러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4,000달러 선은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나름 주봉 흐름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폴리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떨어지고 횡보도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구간 지금 0.2달러 구간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잡히고 횡보가 오래 길어지고 있어요. 주봉입니다.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오래 길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한번 발산이 강하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반등폭 대입 시 저점 찍고 167% 정도 올려준 이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까지 해서 4주 연속으로 양봉을 좀 보여주었고 중요한 저항선 자리를 조금 일단 조금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 저항을 지금 계속 못 뚫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자리를 일단은 좀 뚫어주는 흐름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알트들은 한번 조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나름 방향을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유지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의 어느 정도 반등 올려주면 일자적으로 0.4달러 정도 단기 목표로 볼 수 있고 이후에는 조금 홀딩하면서 0.6달러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폴리곤도 최근에 흐름 자체를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옆으로 빼다가 이제 위쪽으로 한번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비슷한 흐름의 코인으로 이제 온도 파이낸스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도 최근 이틀간 양봉 보여주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이제 관점은
주봉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고 나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횡보를 하다가 위쪽으로 한번 쳐줄 수도 있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RWA에 대한 어떤 이제 선물 마진 거래, 미국 주식에 대한 선물 마진 거래도 이제 비트겟에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RWA라는 것은 주식의 토큰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투자 자산을 이제 쪼개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블랙록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조금 더 미국 주식이나 이제 미국 선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 하방 베팅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좀 더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 최대, 세계 최대 투자 기업인 블랙록이 밀고 있는 이런 RW 테마에 대한 어떤 대장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온도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뭐 잡코인처럼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나름 1000원짜리는 좀 잘 지켜줬습니다. 그럼 이 1000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 제대로 된 반등을 안 나오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이 1600원짜리를 지금 못 뚫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1600원을 계속 이제 뚫게 이제 트라이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쌍봉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3000원짜리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코인이고,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한번 방향 잡으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주 정도 올려준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조금 길을 모으다가 위쪽으로 발산해줄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경우도 물론 이제 위쪽으로 3,000원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려주게 되면 한 2,000원 정도 선부터는 대거 익절하고 소액만 좀 들고 가보는 전략이 좀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온도 파이낸스도 이제는 뭔가 한번 조금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봉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6주 올려줬고요, 여기서는 5주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시기로 따져봐도 그래도 5주 정도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쭉 올라가는데 한 5주 연속 주봉으로 양봉 뜨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언제 익절을 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걸 가격으로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간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화끈하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홀딩 하는 겁니다. 주봉 하나 음봉으로 깨질 때까지, 만약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봉이 깨지죠. 직전에 이제 양봉 이런 자리들이 여기서 탁 깨집니다. 몸통 자리를 깰 때, 그 다음에 추세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연속된 주봉의 상승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끝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타임들을 잘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도 롱 포지션 어제 폴리곤이랑 같이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선물은 마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짧죠. 손절가가 이렇게 좀 짧습니다. 이 정도 손절 걸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 안 깨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는 게 속도 편하고 훨씬 더 이제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 저점 1000원짜리를 이제 다시 깬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이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안전하게 12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는 방법이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선물 쪽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4시간 봉입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제 찍고 올리는 자리들이 좀 중요한데,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꺾이고, 뭐 올라가고 꺾이고, 근데 이제 꺾였을 때 이제 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런 저점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도 여유 있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주봉으로 음봉 찍고 쭉 이제 양봉 전환시킨 이 자리, 뭐 275원 정도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많이는 못 씁니다. 한 2배 정도 쓸 수가 있는데, 2배 쓰느니 그냥 현물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나는 여기서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찍고 여기서 이제 올려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했거든요. 320원대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고점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75원 정도 자리, 굉장히 짧게 손절가를 잡는 겁니다. 요 정도 손절 잡게 되면 지금 진입한다 해도 레버리지 10배, 뭐 15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래도 요 정도 손절을 잡고 조금 레버리지를 썼을 때 여기서 횡보다 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전에 이제 찍고 밀어 올린 자리 375 정도 손절을
권장을 드린다. 잡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위주의 일변도 상승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이 이더리움으로 조금 넘어왔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다시 비트는 반등하는데 이더리움은 반등을 못하는 모습.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더리움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조금 나름 가격 방어를 잘해주는 그런 코인들, 온도 파이낸스, 폴리곤 요런 코인들, 뭐 베이직 어텐션도 아직은 흐름을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지토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못 올려줬기 때문에 요런 코인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의 흐름이 조금 알트 쪽으로도 좀 흘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몸집이 굉장히 큰 알트 코인으로서 지금 그래도 주봉상 반등을 쭉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조금 솔라나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또 이더리움에서 다른 알트들로 조금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낌새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움직임 나올 만한 그런 코인들 저점 구간에서 잘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닥 흐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물 마켓 시장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하락은 했지만 지금 그 하락세를 지금 다시 다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을 한번 이제 찍으면서 계속 이제 저점 갱신보다는 나름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에서의 나스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봉입니다. 어제 일봉도 아래꼬리 굉장히 세게 달려줬죠. 그래서 말아 올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FOMC 금리 인하 시점, 뭐 CPI 이후 시점부터 나스닥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그 흐름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저점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나스닥이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말 정도 11월, 10월, 11월 정도까지는 FOMC부터의 반등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내리막을 조금 걷고는 있지만 이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윤곽, 바닥이 나오면서 대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이벤트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안전하게 이런 CPI 예상치, 최소 예상치는 좀 보고 진입을 하겠다.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한 번 더 흔들면서 저점 갱신을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여유있게 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미리 이미 이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고 막상 CPI 발표하기 전에는 부터 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의 더 저점 갱신 가능성은 남겨두고 조금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푹 찍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하방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이제 시장을 보는 흐름이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